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사람은 외로움을 극복합니다.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의 매개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화가 중요한 매개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랑을 키워 나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증오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대화의 법칙 한 가지를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971년에 UCLA 심리학자 앨버트 메라비안이 사일런트 메시지라는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대화 중에서 받게 되는 이미지는 시각적인 요소가 55%, 청각적인 요소가 38%, 그리고 그 말의 내용에 해당되는 그 컨텐츠, 내용은 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 전에 말을 안 해도 이미 그 표정으로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다 전달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왕 앞에서 이야기하듯이 그 사람에게 공손한 자세로 정말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표정에서 그 자세에서 이미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55%, 이 시각적인 이미지가 55%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하는데 어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상대방은 거부감을 느낍니다. 느끼는 것은 저 사람이 나를 꾸짖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싫어요가 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그 어투가 막 정말 꾸짖듯이 가르치듯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정말 잘못됐다. 내가 들어도 또 불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할 때, 대화를 할 때 이 청각적인 요소, 이게 참 중요하구나.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말을 하면서, 저 자신이 말을 하면서 그 컨텐츠, 말하는 내용에만 주로 신경을 썼던 겁니다. 나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상대방은 기분 나빠할까? 그걸 몰랐던 거죠. 제가 그 남 앞에 리더로 서면서 막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떤 때는 강하게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 참 몰랐던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할 때 상대방한테 불쾌감을 주고 상대방에게 참 그 나쁜 이미지를 내가 전달했다라는 것을, 그런 적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을 느꼈어요. 저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보면서 아들이 대화를 할 때, 대화를 좀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막 말하기 싫다는 것처럼 했을 때. 그럼 부모는 막 그 자녀에 대해서 욱하는 마음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면 듣지를 않으니까 막 좀 어투도 강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것은 정말 그 상대방을 화나게 하는 거구나. 내 아들을, 성경에 보면 네 아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걸 많이 강의하고 가르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을 그대로 잘 몰랐었습니다. 그러니 제 유튜브 하면서도 깨닫게 되는 거죠. 표정을 보면서 내가 이 말 진짜 이미지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 모시는 대표이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대표님 뭐 하십니까?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것도 대표님 뭐 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안 되고
대표님 지금 뭘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뭐 하시는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완전히 다를 것 같습니다. 대표님 지금 뭐 하십니까? 이러면 어투와 표정이 벌써 싸우자는 거죠. 싸우자는 건데 대표님 지금 뭘 하시는 건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표정이 그런 거죠. 대표께서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내일 이제 회장님 오시니까 그러면 내가 회장님한테 보고할 때 어떤 표정으로 보고를 할지 그리고 내가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회장님한테 내가 어떻게 비춰질지 그걸 보고 있다. 근데 그 대표님은 정말 그 세밀하신 분이라서 1번 표정, 2번 표정 이렇게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연구하시는 뭐 그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진짜 보여지는 게 참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이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집에서 와이프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컨텐츠, 그 말의 내용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7%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전체 100% 중에 7%밖에 안 되는 것만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깊이. 저는 그거를 모르고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기본적인 걸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말하는 법을 모르는 겁니다. 아니 무슨 말이냐. 그냥 한 살만 되면은 말을 하는 걸 배우고 지금 좀 나이 먹으면은 누구나 다 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만 누구나 다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나 다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말하는 거에도 많은 이 학자들이 심리학자가 1971년에 침묵하는 메시지 이렇게 이제 그런 책을 썼지 않습니까? 알버트 메라비언이 그 의미가 뭡니까? 나는 7%의 그 말하는 내용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뒤에는 93%의 침묵하는 메시지를 내가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시각적인 표정들 이게 55%나 된다는 거죠. 그 38%가 나의 말투 이게 그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후배가 한 사업부장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유심히 듣고 있다 보니까 제가 빨려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조곤조곤 이야기한다는 거죠. 조곤조곤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쭉 빨려 들어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부장에게 후배에게 제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조곤조곤 이야기하니까 설득력이 있구나. 그 말들이 나한테 막 와닿는 거예요. 그렇지. 끄떡여지더라고요. 그것은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그 말의 어조, 이 목소리 이런 것들 그리고 보여지는 그 표정들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절실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지는 못했어요. 그런 제가 제 아내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들을 조심하면서 신경 쓰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걸 경험했습니다. 아내하고 관계가 아주 좋아지는 거죠. 본래 사랑했어요. 사랑하고 했지만은 그 사랑이 점점 깊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느냐? 그 전혀 아니죠. 그것은 말을 하는 아주 기본적인 거죠. 나는 7%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침묵하는 93%의 엉뚱한 이야기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메시지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그게 오해가 되고 그런 것이 깊어지고 그런 것들이 더 확산되고 이렇게 쌓여가지고 나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인간이 외로워지는 거잖아요. 인간은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원하는 것은 아들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는 건데 그러나 그것은 대화로서 이루어지는 건데 잠깐 짧은 대화, 짧게 아들하고 이야기할 그 시간에
내가 그 메시지도 말의 내용도 잘 준비를 해야 되지만은 그 말하는 어투, 말도 조심해야죠. 조심하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표정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죠. 우리가 상대방 말을 경청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왕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쳐다보는데 그것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 말을 들을 때도 그렇게 하고 또 상대방 말을 듣고 나서 뭐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런 이야기 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도 똑같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내가 아들에게 사랑을 주는 겁니다. 사랑을 주는 것은 내 아들을 존중하고 듣고 그리고 내가 전심을 다해서 말을 해야 되겠죠. 왜? 내가 외롭지 않으려고. 내 아들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없으면 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그것이 멀어지면 그것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화는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럼 대화할 때 있어서 말하는 내용도 앞으로 계속 신경을 써야 되죠. 말하는 내용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면 살 수는 없겠죠.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느낄 것인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러나 항상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침묵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표정과 시각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내 말, 어투, 그리고 목소리 이런 것들을 상대방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사랑을 주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소중하고 내가 상대방과 사랑을 주고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먼저 사랑을 줘야 되죠. 그 사랑을 주는 방식은 표정과 목소리로 사랑을 주는 겁니다. 그 말의 내용으로도 사랑을 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평소에 신경 쓰던 말의 내용 거기 덧붙여가지고 시각적인, 청각적인 요소들을 다 생각해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래됐죠. 1971년이면 벌써 몇 년 전입니까? 80년, 90년, 2000, 2010, 2020년 벌써 50년이 지났습니다. 50년이 지나서 이미 이러한 것들이 발표가 됐죠. 발표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 내용을. 그러나 그리고 강의도 했죠. 여러분 중에서도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메라비언의 법칙에 대해서.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강의를 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걸 그대로 실천하면서 실천 이전에 내가 그것을 메라비언의 법칙을 메라비언의 그 사일런트 메시지라는 것을 내가 그대로 알고 있었느냐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는지 참 제가 뒤돌아보면 후회가 됩니다. 어느 정도 전에까지는 그것도 몰랐었어요. 그냥 메라비언의 법칙이라는 걸 알았지만은 그 법칙이 어떤 책에서 나오는지를 몰랐었어요. 사일런트 메시지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7%의 말의 내용보다는 사일런트 메시지, 들리지 않는 조용한 말로 표현되지 않는 그 93%의 침묵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각으로 이야기하고 또 내 목소리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할 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신경을 썼는지 그것은 참 제 자신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상대방은 나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그냥 목에 내용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말을 그냥 글자로 읽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로 이야기하는 게 참 불안전하다는 겁니다. 전화라는 것은 그 사람 이제 55%가 안 보이잖아요. 그 시각적인 이미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아주 45% 가지고만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전화로 어떤 깊은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선배들이 또 가르쳤었습니다. 자, 마무리를 합니다. 인간은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그 외로운 것은 왜 외로우냐 하면은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이 없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을까요? 그 중에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대화입니다. 내가 대화의 법칙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나의 침묵의 메시지를 나는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하고 관계가 막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내가 외로운 삶을 한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무슨 법칙을 배워야 되죠. 아, 그렇구나. 침묵의 메시지라는 게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꾸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말할 때 내가 왕 앞에서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에게 내 진심을 전달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목소리도 거기에 맞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목소리로 내가 이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컨텐츠도 중요하죠. 그 컨텐츠들도 중요하지만 그 침묵의 메시지는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 자신 명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좀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침묵의 메시지 93%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